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어가 안전과목이 되는 비결을 선사하는 송은영입니다. 저희가 의문론 같이 보고 있는데 의문론 이번 시간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의문의 변동 중에서 첨가현상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첨가현상에 해당하는 건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사이소리 현상이죠. 근데 이 사이소리 현상은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일어나는 양상도 달라요. 어떤 것은 된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어떤 것은 니은이 첨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이소리 현상은 어떤 특정 환경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필수적 변동 현상이 아니라 수의적 현상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가장 어려운 현상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표준 발음법과도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로 많이 나오는 의문 변동 현상의 핵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이 사이소리 현상, 우리가 이번 시간에 최종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을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인 경우, 그리고 뒷말의 끝소리가 뒷말의 첫소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뒷말의 첫소리. 뒷말의 첫소리가 안 울림 예사소리인 경우. 그래서 제가 울안으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수험생활 힘들다 하더라도 울면 안 돼 해서 이제 울안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말의 끝소리가 바로 모음으로 모음으로 끝나고 있고요. 그리고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 미음으로 시작하는 거 모나미로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모나미의 환경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말의 끝소리 상관없어요. 음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말 아무거나 하지만 우리 뒷말의 첫소리가 그렇죠?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말,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말이 시작이 될 때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얘는 압이라고 우리가 암기 팁으로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 팁을 이렇게 드렸어요. 우란, 그 다음에 모나미, 그 다음에 압이. 이와 같은 세 개의 환경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울림소리와 안울림 예사소리가 더해질 때, 그리고 모음과 니은과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더해질 때, 그리고 앞말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이모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나올 때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이소리 현상, 예사소리가 된 소리가 납니다. 지금 이거는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양상이에요. 양상, 모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어떤 식으로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양상과 모습인데, 우리가 울림소리와 안울림 예사소리가 더해질 때 예사소리가 된 소리가 나는 현상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잉크색을 좀 바꿔서 한번 같이 가볼까요? 등불. 지금 보시면은 이응이 울림소리죠. 그리고 비읍이 안울림 예사소리죠. 얘 발음 어떻게 돼요? 뿔 이렇게 나요. 이런 식으로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우리 모음으로 끝났는데 니은과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 더하기 날 더하면 콧날 이렇게 나요. 소리가 콧날. 이거는 지금 모음으로 끝이 나고 있고요.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되는 말에 이렇게 니은이 덧나는 식으로, 여기선 분명히 예사소리가 된 소리가 되는 양상으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죠. 근데 이 경우에는 모나미 같은 경우는 니은이 덧나는 거예요. 없던 소리가 첨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연의 어떤 첨가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날이 아니라 콧날 이렇게 이제 음가가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앞말이 있고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말이 나타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깨 더하기 입이 있어요. 깨 더하기. 그럼 얘 소리가 어떻게 나요? 깻잎 이렇게 나요. 깻잎. 그래서 니은이 지금 뭐 되고 있다? 덧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말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이모음 계열이 뒷말에 나왔을 때 니은이 하나가 더해지거나 혹은 니은이 두 개가 더해지는 경우에 어떤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할게요.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환경은 바로 어떠하냐면 울안이에요. 울안. 그리고 두 번째는 모나미. 모음 플러스 니은, 미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올 때, 그 다음 맨 끝에는 바로 무엇입니까? 압이입니다. 압이. 그래서 앞말 플러스 이모음 계열의 결합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모습. 그쵸? 뒤에 말이 어떻게 된다? 된 소리가 된다. 혹은
이 경우에는 니은이 혹은 니은이 덧나는 식으로, 즉 첨가되는 식으로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걸 일단 외우셔야 되죠. 환경, 세 가지 환경 꼭 외우시고요. 그리고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 어떻게 나타나냐라는 것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이시옷을 넣어 표기하는 합성어, 사이시옷은 약간 별개의 문제인 거죠. 이 사이시옷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냐면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이시옷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이시옷을 아무데나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성어를 바탕으로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 두 개의 말 중에 적어도 하나는 고유어여야 하고요. 그리고 앞말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사이시옷이 첨가가 될 수가 있겠죠. 사이시옷을 넣어 표기한 합성어는 순 우리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말 중에 적어도 하나가 순 우리말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같은 환경이라도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예외가 있다라는 게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그쵸, 이게 바로 사이소리 현상은 수의적 현상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수의적 현상. 같은 환경이라도 반드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바로 수의적 현상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같이 볼게요. 합성어의 뒤 음절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는 우란의 경우밖에 없어요. 우란. 울림소리로 끝이 납니다. 앞말이요. 그리고 뒷말이 안울림 예사소리로 시작이 돼요. 그때 이게 된소리가 나는 현상을 우리가 우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예사소리가 바로 된소리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음절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그리고 뒤음절의 첫소리가 안울림 소리이면 뒤음절의 예사소리가 어떻게 변한다, 그쵸? 된소리로 변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촌사람. 지금 촌과 사람이 만났어요. 그런데 앞말을 볼게요. 뭐로 끝났나요? 니은으로 끝났죠? 우리가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고 자음 중에서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뭐라고 했습니까? 울림소리라고 했죠. 그리고 울림소리로 나타나고 요 시옷은요. 그렇죠? 소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요? 촌사람 이렇게 나요. 촌사람. 그래서 울림소리 그리고 안울림 예사소리가 만났을 때 이 안울림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나는 현상을 첫 번째 사이소리 현상에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촌사람.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밤 플러스 길이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돼요? 이 미음 뭐예요? 울림소리. 이 기억은 안울림 예사소리. 그래서 소리가 어떻게 나요? 밤길 이렇게 나요. 밤길. 이런 식으로 밤길, 뭐 등불, 뭐 촌사람, 산새 이렇게 나는 것들 다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경우에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합성어의 앞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고요. 모음으로 끝나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둘 중 하나가 고유어, 순 우리말인 경우에 뭐를 적을 수가 있다? 사이시옷을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세요. 우리가 초 더하기 불이 만났습니다. 근데 초 더하기 불이 만나서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촛불 이렇게 됐어요. 아,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이시옷을 이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 사이시옷을 아무데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둘 중에 적어도 고유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두 개의 말이 다 무엇입니까? 고유어죠. 그리고 또 앞말에 뭐가 없어야 된다? 받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촛불해서 요 사이시옷 현상이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얘 있잖아요. 내더하기 화합. 우리가 배 아플 때 내과 가잖아요. 귀가 아플 때 뭐 목감기 걸렸을 때 어디 갑니까? 이비인후과 가요. 내과 이렇게 소리가 나요. 사이소리 현상 확실하게 납니다. 그러면 이 사이시옷 적을 수 있을까요? 사이시옷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얘도 한자어, 얘도 한자어예요. 물론 앞말에 받침이 없는 환경은 맞지만 둘 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이 사이시옷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사이시옷을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같은 조건인데도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합성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규칙을 찾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게 이제 사이소리 현상의 어려운 점이죠. 지금 봅시다. 인사말은 인사와 말이 더해진 거. 그래서 얘는 뭐예요?
모음으로 나타나고 얘는 미음으로 시작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남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니은이 첨가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인사만 이렇게 그냥 발음하고 맙니다. 얘는 사이소리 현상 자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사이소리 현상 자체가 나지 않아요.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긴 하지만 사이소리 현상 자체가 나지 않아요. 환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이소리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냐, 수의적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다시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 너무 고민되잖아요. 선생님 그럼 이걸 어떻게 다 외워야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주 교재에 있는 거 그리고 제가 교환으로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된 내용 바탕으로 외워주시고 문제 풀 때마다 나오는 것들 그때마다 소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부담을 가져서 여러분 공부하는데 하나도 득이 될 게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게 이제 수의적 현상이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약간 불규칙성을 갖는 그런 발음에 대해서 많이 문제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구나. 반드시 우리가 우란, 그런 모나미, 아비와 같은 환경이라고 해서 사이소리 현상이 100% 나타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거 정도만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외우셔야겠죠. 인사말, 그 다음에 머리 더하기 말입니다. 그래서 모음 플러스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머릿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발음 자체가 니은 첨가되지 않아요. 머리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말은 책의 처음 부분, 인사말도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하는 말. 처음은 어떻게? 약하게. 처음은 천천히 약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인사말, 그 다음에 머리말 이렇게 이제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방 가요. 노래방 가면은 노래 세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노래 더하기 지금 말이 더해졌습니다. 노래 더하기 말. 얘도 모음으로 나타나는 말 그리고 미음으로 시작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니은이 첨가가 되죠. 노랫말 이렇게 가는 노랫말, 그렇죠. 그리고 노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인상적으로 아주 세게 불러야 되잖아요. 노랫말은 강세를 두어 사이소리 현상이 드러나게 세게 노랫말, 그렇죠. 그다음 얘는요. 혼잣말, 우리가 이제 노래방 가서 이렇게 랩하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혼잣말처럼 부르잖아요. 이것도 혼잣말 해서 니은이 첨가가 됩니다. 혼자 더하기 말이잖아요. 그래서 모음, 그 다음에 미음으로 나타나는 말로 나타나는 모나미 환경인데 여기 니은이 첨가가 돼요.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 머리말, 그 다음 노래방에서는 어떻게? 노랫말, 랩을 어떻게? 혼잣말 이렇게, 그쵸? 꼭 외워주세요. 그럼 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울림소리로 끝나고 있고 안 울림 예사소리로 나타나요. 그럼 고무줄 해도 될 것 같은데 고무줄 이렇게 읽는데요. 사이소리 현상 자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얘는요. 빨래 더하기 줄입니다. 빨래 더하기 줄. 그러면 우리가 울림소리 그리고 안 울림 예사소리예요. 그러면 빨래줄이 아니라 얘는 사이소리 현상이 나서 된 소리가 됩니다. 빨래줄, 빨래줄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지금 여기서는 뭔가를 거두어 드린다라고 할 때는 회수라고 합니다. 책을, 옷을 회수해야겠어. 휴대전화를 회수해야겠어 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횟수는 수량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수를 세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횟수예요. 횟수. 그래서 한자로 지금 달라지는 동음이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 나는 것도 있고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글자가 똑같으니까. 근데 똑같은 환경에서도 사이소리 현상이 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환경에는 크게 울, 안이 있다라고 했어요. 울림소리와 안 울림 예사소리가 만날 때 이 예사소리가 된 소리가 나는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크게 두 번째 양상에는 니은이 첨가가 되거나 혹은 니은이 첨가가 되는 양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말의 끝이 모음 그리고 뒷말의 시작이 니은과 미음으로 나타날 때 뭐가 첨가가 된다? 니은이 첨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 더하기 날이 만납니다. 코 더하기 날이 만날 때 우리가 얘가 뭐예요? 그쵸? 모음으로 끝이 났고 얘는 니은으로 시작되는 말, 모남이잖아요. 그랬을 때 요 니은이 첨가가 돼요. 이 니은이 일단 첨가가 돼서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100% 누구나 사이시옷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앞말과 뒷말을 봤더니 둘 다 고유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앞말에 나타나는 그 코에 받침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이시옷을 이렇게 나중에 딱 붙여줄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2 더하기 몸이죠. 그래서 암말이 지금 모음으로 끝나고 있고요. 얘가 지금 미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나미예요, 모나미. 그랬을 때 니은이 첨가가 되고 고유어가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여준다. 이번에는 뒷말의 시작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반모음 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때 니은이 혹은 니은이 첨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말이 사실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사이소리 현상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앞말이 반드시 울림소리여야 된다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 폭넓게 사이소리 현상을 보는 견해에서는 그냥 앞말이 굳이 울림소리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냥 얘는 앞말일 뿐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모음 계열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니은이 이렇게 첨가가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이 첨가가 되니까 이 비읍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화가 진행돼서 미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도 지금 여가 반모음 이가 들어가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앞말 플러스 반모음 이가 들어가는 형태일 때 니은이 첨가가 되는 거. 예사 플러스 1 이것도 니은이 첨가가 되는 거. 깨 더하기 입도 니은이 첨가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앞말 상관없습니다. 근데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말이 올 때 니은이나 니은이 첨가가 되는 그런 양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소리 현상을 좀 폭넓게 보면은 합성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두 단어를 한마디로 이어서 발음할 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국립국어원의 보수적인 의견에 따르면 사이소리 현상은요. 좀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갈게요. 국립국어원은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반드시 앞말이 울림소리. 앞말이 울림소리여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합성어여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단어가 연이어 발음할 때 사이소리 현상이 나는 것은 그냥 뭐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사이소리 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성어로 나타날 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두 개의 단어가 연이어 발음이 될 때 한일 이렇게 발음돼서 니은이 첨가가 되잖아요. 이거를 조금 띄어서 쉬어서 발음할 때는 야, 너 빨리 와서 옷 입어 라고 하면은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옷 입다 라고 연이어 발음할 때는 이렇게 니은이 첨가가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한자어에 나타나는 사이소리 현상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자어의 경우에는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오호라 사이숏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사이숏을 절대 표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자어는 말 그대로 한자 플러스 한자어잖아요. 한자 플러스 한자어인 경우에는 순우리말 고유어가 개입이 안 됐기 때문에 앞말에 받침이 없어도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거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간, 퇴간, 착간, 숫자, 횟수, 새빵 이렇게 6가지를 여러분이 꼭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암기팁으로 드렸던 게 이제 농촌에 사는 청년이 이제 서울로 이제 상경하는 장면입니다. 부모님은 이제 고향에 남아서 농사를 짓기를 바라는데 나는 내 큰 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님 몰래 이제 상경을 하는 장면을 떠올려 볼 때 시골이니까 곡간도 있고 퇴간도 있을 수 있죠. 곡간에 가서 양식을 챙기고 퇴간에 가서 비상금을 좀 챙긴 다음에 어디에 오릅니까? 착간에 올라요. 아, 내가 이걸 가지고 서울살이를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숫자와 횟수를 헤아려 보았더니 겨우 새빵 얻을 돈은 되더라 라고 해서 그 6가지를 여러분에게 외우는 일종의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가지는 지금 보면은 한자 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시옷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이시옷이 다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곡간, 퇴간, 착간, 숫자, 횟수, 새빵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한자어는 사이소리를 넣어 발음하면 표준 발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틀리는 발음. 근데 이거는 많이 안 틀리는 것 같은데 우리 다 방법이라고 하죠. 선생님 국어를 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지 방법이 무엇인가요? 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의 환경을 또 보면은 얘가 뭐예요? 울림소리입니다. 울림소리. 그리고 얘가 안 울림 매사소리예요. 그래서 환경 자체는 사이소리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방법. 이렇게 할 만해요.
근데 일어나지 않아요. 환경이 될지라도 사회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회소리 현상의 수위성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고가 이렇게 하잖아요. 고가라고 발음합니다. 물론 가격이 높을 때는 고가라고도 하지만 여기서는 고가라고 하고요. 이것도 등기라고 하지 않아요. 등기라고 합니다. 모두 울 아니에요. 울안. 울안이에요. 울림소리, 안 울림 외사소리. 하지만 뒤에 있는 안 울림 외사소리가 된 소리가 되지 아니에요. 이걸 바로 사회소리 현상의 수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소리 현상에는 크게 이제 된 소리가 되는 게 있고 니은 첨가가 되는 게 있고 그다음 세 가지의 환경도 비롯해서 알아주시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의문논 마치도록 할게요. 기본만 충실하게 들으셨고 또 파트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점검하셨고 다시 한번 개념들 좀 포괄적으로 넣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형태론에 관련된 기출문제로 구성된 모의고사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환으로 진행이 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교환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 교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문제 깨끗하게 풀어오세요. 다음 시간 형태론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